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아이모 운영하고 있는 루이시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홈노트5 개봉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기별 성능을 직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홈노트5 프로는 지금 스냅드래곤 636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해외에 나온 리뷰로는 스냅드래곤 820 정도는 뛰어넘는다 하는 그런 리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비교를 위해서 이 홈노트5 프로와 스냅드래곤 820 장착한 샤오미 Mi5 한번 비교를 해볼 테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김에 스냅드래곤 660을 장착한 샤오미 미노트 3 같이 한번 똑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이제 세 가지 기기 이제 안투투 벤치마크 앱으로 테스트해본 정화 초수인데요. 자, 스냅드래곤 820 장착한 Mi5가 17만 점, 많이 나왔죠.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자, 그리고 스냅드래곤 636을 장착한 홈노트 5 프로 11만 7천 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660 장착한 미노트 3 13만 7천 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종합 점수로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아래쪽에 CPU 점수를 보게 되면 스냅드래곤 820 장착한 Mi5와 그리고 스냅드래곤 636을 장착한 홈노트 5 프로 점수 차이가 2천 점 정도밖에 나질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스냅드래곤 660을 장착한 미노트 3 6만 5천 점 나오고 있죠. 자, CPU에서는 지금 이제 보급형 AP를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벤치마크 앱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플래그십과 보급형의 차이라면 그 아래쪽에 CPU겠죠. 자, 스냅드래곤 820의 아드레노 530 6만 4천 점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홈노트 5 프로의 아드레노 509 2만 점 정도의 점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스냅드래곤 660에 장착하고 있는 아드레노 512 약 4만 점 점수고요. 자, 이제 플래그십의 차이는 이제 플래그십과 보급형의 차이는 CPU에서는 이제 거의 난다기보다는 이제 그래픽 점수에서 나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UFS를 장착하느냐 eMMC를 장착하느냐 그런 데서도 차이가 좀 날 테고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보시다시피 이제 GPU에서 나오는 걸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U의 점수 차이는 이제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긱벤치 벤치마크 앱으로 이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가장 좌측에 스냅드래곤 820 장착한 Mi5 싱글코어 1600점 정도, 그리고 멀티코어가 400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스냅드래곤 636의 홈노트 5 프로, 자, 싱글코어 1300점으로 좀 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멀티코어에서 4800점으로 싱글코어 점수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멀티코어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을 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안투투 벤치마크 앱에서 CPU 점수가 그리 차이 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얼마 차이 나지 않았던 게 바로 이런 성능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미노트 3는 뭐 그냥 참고 삼아 놓아놨어요. 스냅드래곤 660이 이 정도, 스냅드래곤 820보다는 뭐 싱글코어는 비슷하고 멀티코어에서는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다, 이런 정도. 이제 보급형 CPU들, 보급형 AP의 CPU들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린샷으로 이제 각 기기별 스냅드래곤 820과 660 그리고 636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셨고요. 근데 실제로 3D 렌더링 그리고 앱 실행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D 렌더링은 안투투 벤치마크 앱 첫 시작에 나오는 공장지대 같은데요. 거기 3D 렌더링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앱 실행 속도는 포켓몬고와 아스팔트 8 에어본을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냅드래곤 820과 스냅드래곤 636을 장착한 Mi5와 홈노트 5 프로 비교를 해볼 테고요. 세 개를 동시에 해보려고 하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은 개별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에 실행해서 3D 렌더링 테스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로딩은 비슷하고요. 자, 그렇지만 화면 프레임을 보시면 아무래도 홈노트 5 프로가 좀 떨어지는 걸 확실히 보이시죠? 자, 이런 프레임의 차이가 아무리 2년 전에 나왔지만은 플래그십에 장착된 GPU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고요. 앱 실행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실행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켓몬고와 아스팔트 8 에어본 실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포켓몬고부터 간단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홍익노트 5 프로 쪽이 조금 빠른 거 느끼셨나요?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잘못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시작 속도는 홍익노트 5 프로 쪽이 조금 더 빠릅니다. 빠르고요. 자, 이렇게 저용량 게임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대용량인 아스팔트 8 에어본 어떤지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첫 로딩 자체가 일단은 멀티코어가 우세한 홍익노트 5 프로가 좀 더 빠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실행 속도 자체가 이제 이 용량이 좀 큰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샤오미 V5가 실행 자체가 늦다는 게 확실히 표가 납니다. 눈에 확실히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이 스냅드래곤 636 AP 참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Mi5 잠시 빼고요. 그러면 스냅드래곤 660을 장착한 미노드 3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래 그 벤치 점수를 보셨겠지만은 점수 자체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럼 3D 렌더링 어느 정도 차이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스냅드래곤 660이 탑재하고 있는 아드레노 512 그리고 스냅드래곤 636이 탑재하고 있는 아드레노 509 어차피 넘버링은 차이 나지만 약간의 프레임 차이는 느껴지실 겁니다. 미노드 3 쪽이 아무래도 빠르죠. 자, 그렇지만 지난 미노트 3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냅드래곤 660과 625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화면이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자, 테스트 좀 하고요. 일단 스냅드래곤 660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홍익노트 5 프로 연속으로 테스트해서 열받아서 지금 더 느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델은 샤오미 A1 스냅드래곤 625입니다. 자, 이 스냅드래곤 625와 그러면 이 636의 3D 렌더링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자, 보시다시피 스냅드래곤 625 7만 점 정도의 점수입니다. 7만 점 정도의 점수고, CPU 38,000점, 그래픽 12,000점, GPU 12,000점, 뭐 거의 뭐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미노드 3에서는 리뷰할 때는 이 녀석과 스냅드래곤 660 비교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냅드래곤 625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냅드래곤 636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투표를 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스냅드래곤 625 기기들 리뷰를 할 때 뭐 아주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갈 거다 라고 리뷰를 했고, 뭐 지금도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스냅드래곤 636과 비교를 해도 차이가 이제 너무 떨어져요. 어차피 나온 지가 1년 반이 지난 AP이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차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테스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자, 안투투 벤치마크 앱일 뿐이지만은 이렇게 여러 번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도 이 홍미노트 5 프로 전혀 스로틀링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의 스샷은 겨우 3개지만요. 제가 테스트를 거의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했지만은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 자, 스냅드래곤 625도 그랬었지만은 이 스냅드래곤 636도 스로틀링 특성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걸로 발열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사용상에 훨씬 유리하고 얼마든지 특히 CPU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좀 부하 걸리는 작업도 웬만큼 소화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반면에 미5 같은 경우에는 그 미노트 3 그 동영상 리뷰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스로틀링이 상당히 심하죠. 겨우 연속으로 3번 했을 뿐인데 14만 점대, 13만 점대 차곡차곡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성능에서는 이 당연히 플래그십이니까 미5가 아직까지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속적인 사용을 고려를 하시는 분이라면 미5보다는 스냅 636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참고 자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홍미노트 5 프로 제가 지금 리뷰를 해서 계속 며칠 동안 사용 중인데요. 지금 다른 기기들 미5나 이런 다른 기기들의 미유이 9 오레오 베타보다 훨씬 더 느낌 부드럽고요. 일단 새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순정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작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 사용하기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이 남은 부분들이 있죠. 사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리뷰를 진행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블로그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LTE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VoLT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샤오미 기기들. 저도 지금 도와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어떻게 제가 끼어서 도와드릴 만한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면서 일단 도와드릴 수 있는 분 도와드리고 같이 어차피 VoLT 되면 좋은 거니까요. 어떻게 되든 제휴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사용자들이 힘을 합쳐서 된다는 건 좋은 거니까 일단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성능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나머지 다른 리뷰는 가능 블로그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